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기 오토모티브라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재무제표를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댓글에 어떤 분들 두 분이 3기 오토모티브 재무제표를 한번 봐달라고 하셔가지고 요청이 있어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재무제표는 과거의 사건이에요. 과거의 사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의 사건. 그래서 과거는 뭐냐면 역사의 역사. 역사, 회사의 역사. 그래서 항상 이거 과거의 사건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아마 투자를 하실 계획이시면 뭐 투자를 하셨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실 계획이면 이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미래를 좀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야 되는데 항상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확보하려면 그 회사에 대해서 많이 관찰하고 또 산업에 대해서 공부해야 어 그래도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로 그래도 통찰력을 발휘해서 미래를 엿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솔직히 뭐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죠. 미래는 다 리스크를 부담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재무제표는 우리가 지금 보는 재무제표는 말 그대로 우리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의 한 20% 정도 그냥 반영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는 그 20%마저도 좀 완벽하게 좀 해서 좀 확률을 더 높이자는 의미지 재무제표가 좋다고 해서 투자를 하고 나쁘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재무제표가 좋더라도 만약 펀더멘탈이 과거에 펀더멘탈이 좋았다. 그런데 주가가 뭐 더 많이 올라가가지고 나쁜 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재무제표가 나쁜데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해서 좋은 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미래에 어떤 발전 가능성이라는 그런 것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재무제표로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단지 우리가 재무제표를 배우는 부분은 전체적인 투자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수단.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 회사를 통해서 회사에 대한 그 20%에 30% 정도의 펀더멘탈이라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그 위에도 또 더 보충을 해서 우리가 투자하는데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지 재무제표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왜냐하면 저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쪽에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이나 뭐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에요. 아주 몰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보다 더 모를 수가 있어요. 단지 그냥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냥 재무제표를 통해서 아 이렇게 그냥 좀 이쪽 업종에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렇게 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구나 정도 선에서만 하면 여러분들이 가볍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만 가지고 한번 분석하는 그리고 그냥 그러한 방법들 그런 것들을 한번 그냥 보시면 제가 맞게 하고 있는지 틀리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업종을 모르니까 그렇지만은 아 이렇게도 그냥 접근하는구나 재무제표를 가지고 그냥 그 정도로만 좀 생각해 주시고 사업이라든지 좀 거기에 좀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좀 많이 아시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자, 우선 항상 재무제표를 보실 때 제일 먼저 보실 것은 큰 숫자예요. 숫자가 큰 것들 먼저 보셔요. 숫자가.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손익계산서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매출에 대해서 보셔요. 한번 줄어들었죠. 그죠? 매출 총이익은 줄어들었어요. 또 영업이익도 줄어들었고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단기 순이익도 줄어들었어요. 이 회사는 상당히 주가는 좀 정체되어 있겠구나라고 그냥 주가를 보지 않더라도 이것만 보면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예, 과거의 역사거든요. 지금 이게 일정 기간의 역사. 대신에 손익계산서는 어떤 느낌이라고 했죠? 지금 위치에너지. 뭐냐면 이게 변동성이 크잖아요. 이익이.
그래서 이익에 따라 주가도 출렁출렁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좀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좀 후행적으로 지금 말씀하지만 나중에 이게 오르면 당연히 주가도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이거 먼저 보는 거예요, 제가. 자, 재무 상태표는 뭐라고 했죠? 누적의 개념, 즉 무게의 개념.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과연 이 주가가 적어도 그래도 이 회사의 어떤 어떤 가치보다 더 많이 떨어졌느냐를 판단할 때는 이 재무 상태표를 보고 좀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업황이 안 좋으면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업황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재무 상태표도 좀 큰 숫자 먼저 봐요. 갑자기 생뚱맞게 단기 금융상품이 100억이 증가했죠. 이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 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 150억 가까이가 증가가 돼요. 지금 업황이 안 좋은데, 업황이 지금 안 좋잖아요. 업황이 안 좋은데, 시설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생뚱맞죠. 업황이 안 좋으면 있는 시설도 팔아가지고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업황이 안 좋은데 시설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라요, 저는. 그 차츰 이렇게 시설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자,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이렇게 이거 차입금이 증가되죠. 그러면 차입금이 지금 증가되는, 유의미하게 증가되는 다른 것들은 없으니까 매입 채무 같은 경우는 뭐 합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까 특별한 게 없을 것 같고, 한 150 가까이가 증가가 돼서 차입금. 뭐 제가 유추해 보기에는 이 차입금을 통해서 지금 이 시설 장치에 가지 않았나. 예,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특별하게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부분이 지금 우선주 자본금이 생뚱맞게 이렇게 딱 나왔죠. 그럼 이런 경우는 뭐냐면 자본금이라는 것은 처음에 뭐라고 했죠? 우리가 배울 때 신규 처음에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어떨 때 유상증자나 뭐 이렇게 유상증자 할 때, 우선주니까 유상증자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전환 사채나 이렇게 할 때는 먼저 전환권 이렇게 할 때는 또 미리 나오는데, 그건 아니고 우선주이기 때문에 우선주로 해서 우선주를 발행한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발행하고 액면가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액면가액하고 발행가액하고 차이 금액이 지금 자본잉여금이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지금 유상증자를 했구나. 그것도 이번 반기 안에 유상증자를 했구나라고 유추를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에서는 이 단기 금융상품이 지금 아마 유상증자에서 들어온 돈 중에 일부가 아닌가, 그렇게 유추를 할 수 있어요. 단기 금융상품은 유상증자를 해서 이쪽으로 돈을 우선 킵 해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게 한 어느 정도 되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표를 보는데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예요. 여팡이 좀 안 좋은데도 항상 그래도 이익을 내잖아요. 지금 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어요. 이익을 내고 있고, 영업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도 어때요? 좀 누적으로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누적으로 쌓이고 있고, 현금 흐름도 나쁘지가 않아요. 즉 업황이 안 좋아서 매출이 꺾이고 영업이익이 꺾이고 주가는 꺾였을지 모르지만 회사 자체는 튼튼한 회사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좀 튼튼한 회사고, 현금 창출 능력도 상당히 뛰어난 회사다. 그리고 아까 투자 활동 있잖아요. 유형자산 취득. 예. 240억 정도가 지금 취득을 한 거예요. 240억. 그 중에는 아까 유형자산이 150억 정도밖에 증가 안 됐지만은 실제로 취득한 거. 왜 그러냐면 그 유형자산 뭐 처분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처분한 것도. 그런 부분이랑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 손상 차손 된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고려하면 240억을 지금 취득을 했어요. 유형자산을. 지금 업황이 나쁜데 지금 유형자산 취득했죠. 이방 240억 정도 투자했다는 거죠. 투자를 240억 투자하고 유상증자도 하고 차입금도 늘어나고, 유상증자한 돈은 지금 어느 정도 남아있어요. 100억 정도가. 그럼 추가적으로 100억은 더 최소한 100억은 더 하겠다는 거고,
또 추가적으로 차입을 또 계속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그 회사의 어떤, 그러니까 이제 경영자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저번에 우리 시설 투자할 때 배웠죠. 시설 투자할 때, 자, 우리가 납품하는 회사인지 아닌지는 한번 이거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납품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어떤 회사인지 한번 여기서 회사 계유에서, 우선 자본금 변동사항 볼까요? 잠깐만요. 자본금을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주식의 총수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유상증자 있죠. 유상증자 제3자 배정 600만 주가 있어. 600만 주. 600만 주를 했는데 주당 100원. 발행가액이 2,970. 제3자 배정이에요. 자, 3자 배정 전환 우선주. 전환 우선주라는 것은 뭐냐면 우선주로 먼저 발행을 하고 나중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통주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액면가액이 100이고 이 차이 금액이 주식 자본잉여금이 돼요. 잉여금, 자본잉여금. 아까 자본잉여금이 증가했죠. 이런 식으로 좀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600만 주, 예, 주식 증가한 게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는 뭐 자기 주식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보면 이제 배당도 지금 현금 배당 지금 이렇게 좀 해오고 있죠.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당을 하는 회사라는 것은 나름 그래도 좀 괜찮은 회사예요. 예, 괜찮은 회사. 배당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사의 내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면 어떤 회사길래 그래도 회사의 사업의 내용을 한번 보고, 보니까 자동차 산업이에요. 지금 자동차 산업. 제가 이거 모르는 사업이에요. 지금 읽어봐도. 근데 여기 현대 기아차 매출이 67%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2017년 어 뭐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알루미늄 관련된 뭐 긴 것 같아요. 알루미늄 가볍잖아요. 가벼우니까 뭐냐면 뭐 차량 경량화 이런 쪽으로 간 것 같고, 대량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이거 보더라도 전 모르겠어요. 솔직히 보더라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사업 진출 분야, 차량용 샤시 이런 것도 진출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차 분야, 사업 분야도 진출한다는 거.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앞에 전기차 설명을 해놓은 거 보니까 전기차를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전기차 시장 전망을 한 거 보니까 이쪽으로 신사업으로 전기차를 지금, 예, 전기차 사업 분야로 지금 LG그룹과 계약을 통해 전기차 사업, 계약을 이미 했나 봐요. 계약을 통해 전기차 사업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생산 라인이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생산 라인이 기존 생산 라인으로 만약 이 전기차를 생산하는지 아니면 신규 라인을 만들어서 생산을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근데 이제 시설 투자를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시설 투자 했잖아요. 자, 이 전기차 사업 분야에 대한 시설 투자인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하면 그래도 기존 라인으로는 기존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규 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이 전기차 부품 사업 분야로 진출하는, 그래서 진출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현대차 비중이 너무 커요. 지금 70% 가까이 되니까 너무 크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뭔가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 이렇게 비중을 최대한 줄여야 리스크가 없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숫자로. 잠깐만요. 숫자로. 지금 매출이 있잖아요. 지금 매출. 이거는 제가 매출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냥 말 그대로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그냥 보고 적은 거고, 재고자산만 제가 사업 보고서 15년도치부터 해가지고 이거 적어놓은 거예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이건 네이버에 다 있어요. 네이버에 다 있고 이거만 재고자산만 제가 한번 그냥 사업 보고서 보고 이렇게 쭉 적어놓은 거예요.
보면 매출이 계속 뭐 어때요? 좀 정체가 되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단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 영업이익률이 2015년도에 8.58이었어요. 그리고 16년도 7.01 계속 떨어져요.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현대차를 보니까 우리가 전방산업이잖아요. 현대차, 기아차로 70%, 현대 기아차로 70% 가니까 현대차를 분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3기 오토모티브를 분석을 하려면 현대 기아차를 분석을 하고 현대 기아차가 속해 있는 그 산업을 자동차 산업을 분석을 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더 어렵고 그래서 이런 분야는 좀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산업 관련된 공부도 하시고 현대차에 대해서 현대차 판매 대수 이런 부분들도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마 2014년도 제가 잠깐 사업 보고서를 봤어요. 보니까 이것보다 더 높더라고요. 영업이익률이 한 7% 넘더라고요. 2014년부터 해서 15년부터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영업이익률이. 14년에 15년 떨어지면서 계속 떨어져요. 자, 이 회사는 3기 오토모티브는 현대차에 납품하는 회사잖아요. 매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아요. 그러면 납품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담당 입장 니네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다. 납품가 당연히 내려라. 이 후려치기 한다면 아무래도 후려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업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대기업에 납품해본 사람들은. 저는 이제 납품하는 업체를 기장하고 관리해주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이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2018년도 6월 달에 보면 이게 3.4%거든요. 3점 거의 얼추 비슷하게 됐잖아요, 지금. 현대차하고 3기 오토모티브하고 영업이익률이 비슷하게 됐어요, 지금. 지금 이건 뭐냐면, 이게 계속 납품가를 후려쳐서 어느 정도 맞춰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더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 짜증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맞추니까 더는 이제 후려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후려치기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이랑 거의 뭐 얼추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그 가격으로는 더 이상 뭐 이렇게 시비는 안 걸 것 같아요. 이제 생산량이잖아요. 그러면 생산량. 그럼 현대차의 생산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매출이 이제 증가하느냐, 이제 그것이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재고자산은 이렇게 딱 보니까 얼추 뭐 재고자산 가지고 장난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 재고자산 가지고 장난치고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재무상태표에 PBR이 뭐 그렇게 장난치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PBR은 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뭐 분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뭐 특별하게 없는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들 보셨을 때 보면 이제 이 납품 가격은 더 이상 뭐 현대차 영업이익률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 더 떨어졌었잖아요. 이제 얼추 비슷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압력은 가하진 않겠지만 현대차의 Q 생산량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하나의 그 키포인트를 잡고 가셔야 돼요. 현대차. 그러면 이 회사 매출 비율이 지금 제가 2015년도부터 한번 쭉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어디를 보고 나오냐 봤냐면 잠깐만요. 원래 이거 공시상 저는 항상 이렇게 뭐냐면 다운로드를 받아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이거 예, 이렇게 이것 때문에 다운로드를 받거든요.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읽어보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주석상에 보면 팬티에 보면 잠깐만요. 주석상에 보면 여기서 보니까 좀 찾기가 힘드네요. 이쪽에서 보니까 잠깐 이걸로 볼게요. 그러면 잠깐만요. 이 주석사항에 보면 주석사항의 맨 뒤에 보면 맨 뒤에 보면 당반기 매출 이렇게 나와요. 현대차그룹 기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15, 16, 17, 18년도. 그래서 현대차그룹이 15년도 77%였다가 86%였다가 70%였다가 68%까지 지금 여기서 2016년도에 최고점을 비율이 최고점을 찍었다가 이제 자꾸 현대차 비율이 떨어진 거예요. 현대차 비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 현대차로 이렇게 납품하는 그 수량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기업에 납품하는 수량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매출이 뭐 그렇게 보면 그렇게 좀 떨어졌잖아요. 현대차 매출도 떨어졌을 것 같고 다른 회사의 납품량도 늘어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 사업의 내용에 보면 지금 여기 수주 금액이 있어요. 수주 금액들이 항상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수주 금액을 항상 보시면 여기 보면 수주 총액이 있거든요. 수주 총액 이런 부분을 보시면 이제 폭스바겐이나 아우디 이런 쪽으로 지금 수주가 됐어. 근데 이게 수주가 됐더라도 이제 매출이 실현되는 건 또 별개더라고요. 또 항상 보면 그래서 수주가 됐더라도 이게 100% 나중에 지연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늦게 될 수도 있거든요. 다 현대자동차 쪽인데 이런 쪽으로 서진캠 그 다음에 폭스바겐 LG전자 아까 전기자동차 이런 쪽 531억 그 다음에 폭스바겐 성누이 화신 뭐 이렇게 보면 다른 회사의 어떤 수주가 그 전에는 제가 다른 2000 몇 년도 이렇게 앞에 쪽은 거의 현대자동차에 있었는데 지금 어째 한 번씩 있고 지금은 좀 많아요. 다른 회사들 수주들이 많고 그래서 아무래도 수주가 좀 늘어난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그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도 항상 보셔야 되는 게 여기 보면 이런 게 신고사항, 진행사항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개발 중, 개발 중. 자, 이거는 이제 보니까 2017년도 사업보고서 볼 땐 여기까지 딱 됐더라고요. 여기서 개발 중 됐었는데 이거는 좀 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 이제 매출이 발생하고 여기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뭔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되고 있고 그냥 개발 중. 그럼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공급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양산 시점 계약업체 이쪽 현대파워텍이 아마 중국 쪽에서 뭔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 중국에 있는 회사한테 뭔가를 이렇게 납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회사가 양산 시점이 계획보다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 하는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면 중국 쪽에 좀 지금 좀 뭔가 경기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LG전자 개발 중 이런 부분들을 항상 검토를 하시면 앞으로 이제 이 회사가 추구해야 될 어떤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좀 나오거든요. 나오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보면 그래서 좀 매출이 현대차그룹의 비중이 제가 봤을 때는 많아버리면 항상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주도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기업들 비중이 좀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좀 주도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제 보니까 뭐 상당히 그래도 경쟁력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수직 계열화, 이게 알루미늄 뭐 그거 제조부터 해서 이 뭐 부품까지 가는 게 이 회사가 수직 계열화된 하나의 회사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알루미늄 뭐 나병 처음부터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용을 모르니까 제가 설명을 못 해드려요.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단지 이제 숫자 보고 사업 보고도 좀 읽어보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이 비용의 성격적 분류라고 이제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항상 이거 할 때는 연결정보 주석에서 우리가 제조원가 명세서가 나오면 쉽게 분류하는데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보셔가지고 그걸 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좀 한번 이 부분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이제 이 회사가 감가상각비가 좀 훨씬 더 생각보다 많은 회사인 줄 알았더니만 의외로 재료비가 훨씬 더 비중이 높은 회사예요. 재료비가. 한 44% 차지하더라고요. 재료비하고 상품 매입 등이 44% 차지하고 종업원급여하고 감가상각비가 15%, 10.3% 그리고 외주 가공비 있고 제가 봤을 때 외주 가공비는 뭐 그냥 말 그대로 소설을 쓰기에는 지금 우리가 여기 3기 오토모티브가 현대차에 대해서는 의뢰 입장이지만 이 외주 가공비 처리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 회사가 갑의 입장이거든요. 아마 최대한 그 줄인
누르고 누른 가격이지 않을까. 여기서는 더 이상 우리가 원가 절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재료비도 보니까 이제 재료비에서 이 회사는 이제 지금 이게 고정비거든요. 노란색이 고정비. 고정비라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매출이 증가되면 그만큼 이 고정비를 통해서 영업이익이 좀 더 많이 증가되고 매출이 감소하면 더 많이 감소되고 증가되면 더 매출이 영업이익도 이 고정비로 인해서 이 레버리지 효과를 인해서 더 증가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고 또 이제 이번에 시설 투자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는 시설 투자 완성되고 감가상각을 하면 감가상각이 훨씬 많이 계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감가상각비가 지금 매출 그게 뭐 이렇게 또 지연이 되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더 시설 손익의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마 그 유상증자 아까 제3자 배분 유상증자 한 사람들은 그것까지 아마 인식을 하고 그 정도는 인식을 하고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들어왔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만 그 실적이 매출이 발생하고 이제 유상증자 감가상각비라는 게 발생한다는 걸 아니까 이제 좀 실적이 어느 정도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제 이게 감가상각비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고정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그 혹시라도 이제 그 새로운 설비 투자 분야가 2019년도는 아니더라도 20년, 21년도에 매출이 좀 더 많이 증가가 되면 영업이익은 또 급격하게 증가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는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유상증자 그게 보면 주식을 1년 보호 예수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했다는 것은 2019년도까지는 그냥 뭐 이렇게 보호 예수로 뭐 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더 지켜보고 이제 그러려고 아마 장기적으로 투자하려고 좀 유상증자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설 투자한 것들은 감가상각비가 증가하니까 2019년도에는 실적이 나빠질 수는 있어요. 상황이 따라 매출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런데 매출이 이제 증가되고 할수록 영업이익이 또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증가될 확률이 커요. 그리고 이제 또 신사업이니까 현대차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이 회사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재료비가 원가에 따라서 또 영업이익률이 확실히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재료비를 보니까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인곳이라는 그 원재료인 것 같아. 인곳. 그게 45% 차지하더라고. 45%를. 인곳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금속 또는 합금을 한번 녹인 다음에 주형에 그러니까 무슨 금형 같은 틀에 이렇게 흘려서 녹여가지고 흘려서 이렇게 넣어서 붙인 것이 인굿이라고 하더라고요. 인굿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인굿이 뭔지 이쪽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가격을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이 말은 뭐냐면 인구시라는 혹시 재료비 가격이 오르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도 영업이익률이 줄어들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인구 가격이 혹시라도 이게 턴에서 올라 버리면 영업이익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 항상 그 리스크는 좀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유상증자 한 부분을 제가 이제 그 여기 유상증자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있을 거예요. 중간에 유상증자 결정이 있죠, 여기. 예, 여기 유상증자 결정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공시사항이 있는데 이 공시사항을 요약한 거예요. 요약한 거. 그래서 발행 주식 수가 600만 주예요. 액면가가 100원, 발행가가 2,970원. 아까 우리가 재무상태표로 봤을 때 우선주 자본금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600만 주에다가 100원을 곱한 거예요. 그리고 자본잉여금은 뭐냐면 이 100원하고 이 차이 금액을 600만 주로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2,870원 곱하기 6, 이게 자본잉여금이 되고 유상증자금액 180억을 유상증자했어요. 180억. 180억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한 게 230억이라고 아까 현금 흐름표 봤죠? 230억. 현금 흐름표 230억. 다시 한번 볼까요? 연결 재무제표. 현금 흐름표에서 여기 보면 240억 했잖아요. 이게 240억.
240억을 했어요. 자, 240억에다가 지금 우리가 현금이 남아있는 게 유상증자에서 한 100억 원 정도 지금 아까 단기 투자 뭐 금융자산 있잖아요. 그게 100억 원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최소한 100억 원은 더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또 80억 원이 지금 진행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자료만 가지고는 저도 확실하게. 그래서 지금 총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지금 아직 파악을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뭐 여러 가지 뭐 애널리스트가 한 것들을 한번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보고서가 어디에. 예, 그런 것들을 한번 보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총 투자 금액이.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땅값은 혹시 땅값까지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혹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주식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셔가지고 땅값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건물 이제 뭐 기기장치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대충이라도 한번 이렇게 추산을 해보시고 이게 뭐 내용 연수가 몇 년인지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대충이라도 추산을 해보시면 아 내년 감가상각비를 대충 알잖아요. 정률법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대충 아 좀 실적 그다음에 갈수록 이렇게 좀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유추할 수 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전환 우선주거든. 전환 우선주라는 건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주식이에요. 그리고 전환 비율이 1대1. 1대1인데 전환 비율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전환 비율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 어떤 조건에서 이 회사가 혹시라도 어, 우리가 2,970원에 지금 발행을 했는데 또 혹시 이제 뭐 회사가 나빠져 가지고 혹시라도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에 의해서 뭐 경기가 아주 더 악화된다든지 뭐 패권 전쟁이 심해져서 뭐 어떻게 더 뭐 관세 전쟁 심해지고 막 그래서 더 악화된다든지 해서 회사가 또 현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뭐 이렇게 또 신주도 발행하고 또 유상증자 할 수도 있고 뭐 상환 우선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전환 우선주도 할 수도 있고 뭐 전환 사채 발행할 수도 있고 신주 인수부 사채 발행할 수가 있잖아요. 이때 이제 이것보다 적으면 전환 비율을 좀 조정하겠다는 게 보통주로 우리가 한 1대1인데 뭐 1대 우선주 한 주당 뭐 1.2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조정하는 방법도 이렇게 설명한 건데 이 부분은 나중에 혹시 이런 리스크도 있다는 거 한번 그리고 알고 가는 거하고 그냥 무조건 가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한번 대략적으로 재무제표를 한번 봤어요. 이게 뭐 이렇게 고차원적인 분석이 아니라 저도 지금 이쪽에 대해서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냥 큰 것만 한번 봤어요. 큰 것만 봤는데 어, 지금 업황이 안 좋은데 현대자동차 쪽이 안 좋잖아요. 업황이 안 좋은데 시설 투자를 한다.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현대자동차 납품하는 회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LG 쪽에 뭐 신규 쪽에 아마 이렇게 시설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얼마나 성장하느냐 이 부분, 그다음 현대자동차의 판매량이 다시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 부분, 그다음에 원재료 가격이 제일 많이 차지하잖아요. 원재료 가격 추이. 근데 중요한 것은 원재료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는 게 좋아요. 경기 좋아지면 어차피 원재료 가격도 경기가 좋아지니까 올라가는 거죠. 자동차 경기가 좋아지면 이 원재료 가격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어떤 경기가 좋아져서 납품 단가도 올라가고 원재료 가격도 올라가면 이게 더 나은 방향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원재료 가격보다 이게 더 뛸 수 있는 그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납품 가격이 오르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는 게 좋은데 이런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 좀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 그 가격이 어떻게 보면 좀 어떤 그 하방 경직성을 유지시켜주는 가격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시설 투자라면 내년에 감가상각비가 증가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라도 생각만큼 실적이 안 좋더라도 뭐 주가가 급격하게 변동은 하질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다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차입금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금 흐름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 현금 흐름 한번 올해 하반기 내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켜보시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요. 재무제표는 첫 번째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제가 하는 것은 강의는 어떤 투자를 위한 강의지만은 우리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강의가 아니에요. 재무제표를 그냥 보면서 아 이런 관점으로 보는구나, 그냥 이렇게도 보는구나. 그리고 재무제표에 좀 익숙해지고 이 숫자들에 좀 익숙해지고 계정 과목에 좀 익숙해지고 그래서 좀 혼자 스스로 재무제표를 보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뉴스들도 스크랩을 해야 되겠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1인 비공개 카페를 만들어서 뉴스랑 내가 관심 있는 정보들 스크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전방산업 현대자동차 당연히 공부해야 돼요.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공부하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의 현재 뭐 그런 부분들도 공부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산업도 공부하고 이제 그렇게 다 스크랩하고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관찰을 하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산업과 업종 그다음에 이 기업에 대해서 통찰력이 생기고 그,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재무제표 지식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통찰력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확률적으로 그래도 높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투자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나름대로 이제 그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을 높여가는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면 이게 축적이 되거든요. 공부라는 게 축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찰력이 이렇게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통찰력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축적이 돼야 좀 이렇게 간다. 시야가 좀 넓어진다. 그래서 좀 많이 사업 보고서도 많이 보시고 좀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에요. 지금 저도 좀 많이 쉬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좀 사업을 하다가 많이 쉬었어요. 저도 이제 뭐 세무사 사무실을 하다가 쉬어가지고 지금 회계 쪽도 좀 많이 지금 다시 공부한다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공부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좀 머리가 아파가지고 좀 머리 쪽 이쪽이 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쉬는 쪽이라서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이렇게 강의하면서 제가 강제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그냥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이 이 동영상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그냥 축적의 시간이다. 축적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되면 어느 정도 발전된 모습, 그리고 우리가 콩나물에 물을 붓다 보면 빠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되면 커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자. 같이 함께. 예, 그런 개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